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미국 전기차 산업의 핵심을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한국이 맡게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한국 기술을 의심하던 미국은 최근 SK가 개발한 배터리 기술에 경악했고 결국 한국의 SK온 배터리를 선택하며 미국 시장을 뒤흔들었는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배터리 기술을 한국이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했던 일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 배터리 기술이 미국 전기차 산업의 심장이 되어가는 놀라운 이야기죠. 이야기는 지난 화요일 아침 평범했던 미국의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들은 여느 때처럼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침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와 다름없는 출근길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전기차 업계를 뒤흔들 폭탄 같은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전기차 스타트업 슬레이트가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전격 공개한 거예요. 슬레이트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신비로운 회사였습니다. 창립한 지 겨우 3년밖에 안 된 이 회사가 갑자기 완성형 전기차를 들고 나온 것이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발표 현장에서 슬레이트의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 존슨이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여러분, 오늘 공개하는 우리의 새 모델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의 모빌리티 혁명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청중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차의 핵심인 배터리는 한국의 SK온에서 공급받습니다. 회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몇 초간의 정적 후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회사라고 하셨나요? SK온이 뭔가요? 왜 미국 회사가 아닌 한국 회사를 선택하셨습니까? 존슨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곳이 바로 SK온이거든요. 우리는 최고를 원했고 최고를 찾았을 뿐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언론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CNN은 한국 배터리, 미국 전기차의 새로운 동력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뉴스를 내보냈어요. 폭스뉴스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미국 전기차 산업을 이끌다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욱 직설적이었죠. 테슬라도 긴장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가 천면을 장식했어요. 뉴욕타임스의 자동차 전문 기자인 사라 윌슨은 이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자동차 업계를 취재해왔지만 이렇게 충격적인 발표는 처음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산업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사실 많은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기차 하면 테슬라를 떠올렸고 배터리 기술도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이 앞서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슬레이트의 발표는 이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소셜미디어도 난리가 났어요. 트위터에서는 SK온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페이스북에서는 한국 배터리에 대한 글들이 폭발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썼어요. 한국이 K-팝으로 우리 문화를 점령하더니 이제는 배터리로 우리 도로까지 점령하려나?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급하게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이라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시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동료에게 말했죠.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의 SK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SK온은 조용했어요.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거든요. 수년간의 연구개발과 투자,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 혁신의 결과가 바로 이 순간의 빛을 발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 전역이 한국 배터리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한 이 역사적인 하루는 단순한 기업 간 계약 발표를 넘어서 두 나라 간의 기술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흥미진진한 변화의 서막으로 바뀐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의 SK온이 가진 기술이 무엇이길래 미국 전체가 이렇게 들썩이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한국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SK온의 연구개발센터는 겉보기엔 평범한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세계를 바꿀 혁신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이니켈 NCM 배터리 기술이었죠. SK온의 수석 연구원인 김태호 박사는 이 기술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존 배터리들이 안전성을 위해 에너지 밀도를 포기하거나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성을 희생해야 했다면 우리의 하이니켈 NCM 기술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이니켈 NCM이 뭔지 궁금하시죠?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의 영어 첫 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니켈의 비중을 80% 이상으로 높인 게 바로 하이니켈 기술이에요. 니켈이 많을수록 배터리 용량은 커지지만 동시에 열 안정성이 떨어져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는 게 업계의 상식이었거든요. 하지만 SK온은 이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김태호 박사팀은 밤낮 없는 연구 끝에 니켈 함량을 높이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는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해낸 거예요. 그 비밀은 바로 나노 단위의 코팅 기술과 정밀한 구조 제어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배터리 입자 하나하나를 마치 보석을 다루듯 세심하게 다뤘어요. 김 박사의 설명이 계속됩니다. 각 입자의 표면을 특수 물질로 코팅하고 내부 구조도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죠. 그 결과 니켈 함량은 높이면서도 열 폭주 현상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술의 위력은 실제 테스트에서 확연히 드러났어요. 기존 배터리들이 500회 충전 후 용량이 80%로 떨어지는 반면 SK온의 하이니켈 NCM 배터리는 1000회 충전 후에도 90% 이상의 용량을 유지했습니다.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에너지 효율성도 놀라웠어요. 같은 크기의 배터리로 기존 대비 30% 더 멀리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전기차 업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주행거리 불안감을 해결하는 열쇠였어요. 충전 속도는 또 어떨까요? SK온의 기술은 여기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기존 배터리가 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45분이 걸렸다면 새 기술로는 불과 18분이면 충분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에 하루 종일 운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정말 혁신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친환경성이었어요. 기존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는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는데 SK온은 이를 50% 이상 줄이는 새로운 제조 공정을 개발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성능 좋은 배터리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SK온의 환경기술팀장인 이수진 이사의 말입니다. 지구를 살리는 배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깨끗한 기술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를 위해 SK온은 배터리 재활용 기술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사용이 끝난 배터리에서 95% 이상의 원재료를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안전성 테스트 결과도 압도적이었어요. 국제 안전 기준보다 3배 이상 엄격한 자체 기준을 통과했고 극한 상황에서도 화재나 폭발 없이 안전하게 작동했습니다. 침수, 관통, 고온 등 어떤 상황에서도 배터리는 꿋꿋이 제 역할을 해냈어요. 이런 기술적 우수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SK온은 지난 10년간 연구 개발에만 3조 원이 넘는 투자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영입했고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등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기초 연구부터 상용화까지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기술은 10년 후를 내다보고 준비한 결과예요. 김태호 박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지금 시작한다 해도 우리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거예요. 바로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이 미국의 슬레이트를 비롯해 전 세계 전기차 업체들의 시선을 한국으로 돌리게 만든 것이죠. 한국의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된 혁신이 이제 전 세계 도로를 달릴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SK온과 슬레이트의 파트너십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전기차 업계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전기차 시장을 독주해온 테슬라의 반응이 가장 주목받았어요.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테슬라 본사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우리가 놓친 게 뭘까? 그는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 책임자인 드류 바글리노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SK온의 하이니켈 기술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에너지 밀도는 우리보다 20% 높고 충전 속도는 30% 빠르죠. 머스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파나소닉, CATL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배터리 기술을 발전시켜왔어요. 하지만 한국의 작은 회사가 이들을 모두 뛰어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SK온과 협력할 수 있을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바글리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SK온은 슬레이트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한편 아마존의 지원을 받는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리비안의 최고 경영자인 RJ 스카린지는 긴급히 투자자들과 화상회의를 가졌어요. 슬레이트의 등장으로 우리의 시장 포지션이 위험해졌습니다. 스카린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들의 배터리 기술이 정말이라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요. 리비안은 그동안 픽업 트럭과 배송용 밴에 특화된 전기차로 틈새 시장을 공략해왔습니다. 하지만 슬레이트가 뛰어난 배터리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차종에 진출한다면 리비안의 경쟁력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너럴 모터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GM의 전기차 부문 책임자인 더그 파크스는 긴급히 한국행을 준비했어요. 우리도 SK온이나 다른 한국 배터리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야 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미국의 배터리 업체들이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해온 파나소닉 에너지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일본 오사카 본사에서는 한국 기술을 분석하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급히 구성됐습니다. 우리가 뒤처진 건 아니에요. 파나소닉 에너지의 기술이사인 타나카 히로시는 직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회사들의 발전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빨랐던 것 같아요. 중국의 배터리 대기업 CATL과 BYD도 긴장했습니다. 그동안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해온 이들에게 한국의 기술적 우위는 새로운 위협이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반응은 월스트리트에서 나왔습니다. 슬레이트의 발표 이후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요동쳤어요.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8% 하락했고 리비안은 12%나 떨어졌습니다. 반면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SK온의 지분을 보유한 SK이노베이션 주가는 이틀 만에 30% 상승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도 덩달아 급등했어요. 골드만삭스의 자동차 애널리스트인 데이비드 템버리노는 긴급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술의 부상은 단순한 공급망 변화가 아니라 전기차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는 리포트에서 이렇게 분석했어요. 지금까지는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 공급업체를 선택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배터리 회사가 자동차 회사를 선택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SK온이 누구와 손을 잡느냐에 따라 그 회사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포드의 전기차 부문 책임자인 다린 그로프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배워야 해요. 한국이 이 게임의 새로운 룰 메이커가 됐거든요.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콰이어 캐피털은 한국 배터리 관련 스타트업들을 찾아 나섰고 안드리슨 호로위츠는 아예 서울에 지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단순한 공급 계약이 아니에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제 칼럼니스트인 마이클 던은 썼습니다. 한국이 전기차 생태계의 심장을 쥐었어요. 이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화당의 한 상원 의원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가 외국 기술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시장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성능과 가격, 그리고 신뢰성에서 한국 기술을 당장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었거든요. 결국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미국인들이 한국 배터리 기술을 무조건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의구심을 품은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디트로이트 자동차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로버트 스미스 박사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회사가 주장하는 성능이 정말 사실일까요? 우리가 수십 년간 못한 일을 그들이 해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배터리 연구센터 소장인 엠마리 박사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어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고 해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미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죠. 이런 의구심은 자연스럽게 언론으로 번졌습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한국 배터리, 과대 광고인가 혁신인가라는 제목의 특집을 방송했어요. CNBC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맹신은 위험하다는 논조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회의론자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 안 돼. 이건 분명 마케팅 속임수야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슬레이트의 마이클 존슨 최고 경영자는 고민에 빠졌어요. 회사의 신뢰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는 SK온의 김태호 박사에게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김 박사님, 우리가 뭔가 증명해야 할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 기술을 의심하고 있거든요. 김태호 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준비된 게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다음 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SK온과 슬레이트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개 검증 테스트였어요. 전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 배터리 기술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테스트 현장에는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전문지 기자들과 대학 연구진들이 참석했어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로버트 스미스 박사도 직접 참관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주행거리 측정이었어요. 동일한 조건에서 기존 배터리를 장착한 차와 SK온 배터리를 장착한 차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테스트는 새벽 6시에 시작됐어요. 두 대의 동일한 차량이 라스베이거스 외곽의 테스트 트랙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존 배터리 차량은 480km를 달린 후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SK온 배터리 차량은 무려 620km를 달렸습니다. 30%나 더 멀리 간 거였어요. 참관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정말 저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측정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 두 번째 테스트는 충전 속도였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를 80%까지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어요. 기존 배터리는 45분이 걸렸지만 SK온 배터리는 고작 18분 만에 충전을 완료했습니다. 자동차 전문지 모터 트렌드의 편집장인 에드워드 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정도 속도라면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네요. 가장 극적인 테스트는 안전성 검증이었습니다. SK온은 배터리를 직접 망치로 때리고 물에 담그고 심지어 불에 굽는 극한 상황 테스트를 공개했어요. 김태호 박사가 직접 시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배터리의 진짜 실력입니다. 그는 배터리 셀 하나를 꺼내 망치로 내리쳤어요. 일반 배터리라면 즉시 연기가 나거나 불이 날 상황이었죠. 하지만 SK온 배터리는 꿋꿋했습니다. 물리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 반응이 없었어요. 이어서 배터리를 물에 담갔지만 역시 안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를 고온에 노출시키는 테스트였어요. 섭씨 200도의 오븐에 배터리를 넣고 30분간 가열했습니다. 일반 배터리라면 폭발하거나 화재가 날 온도였죠. 참관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30분 후 배터리를 꺼냈을 때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로버트 스미스 박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기술이네요. 솔직히 믿기지 않아요. 테스트 결과를 직접 본 언론들의 반응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의적이었던 폭스 비즈니스는 한국 배터리,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CNBC의 기술 전문 기자인 존 포트는 생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오늘 테스트를 직접 봤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배터리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의 분위기도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와, 한국 기술 진짜 대단하네 미안해, 한국. 의심해서 이제 한국 배터리 주식 사야겠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건 로버트 스미스 박사였습니다. 테스트 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바꿨어요. 저는 오늘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SK온이 가진 기술은 단순히 우수한 수준이 아니라 혁명적입니다. 미국도 이들로부터 배워야 해요. 슬레이트의 마이클 존슨 최고 경영자는 테스트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배터리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였어요. 이날의 공개 검증 테스트는 한국 배터리 기술에 대한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지켜보는 것뿐이었어요. 공개 검증 테스트의 성공 이후 한국 배터리 기술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슬레이트를 시작으로 미국의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줄줄이 한국 배터리 도입에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 모터스였습니다. 루시드의 최고 경영자인 피터 롤린스는 테스트 현장을 직접 참관한 후 즉시 SK온과 접촉했어요. 우리도 SK온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롤린스는 김태호 박사에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루시드의 럭셔리 세단에 이 기술을 적용한다면 정말 혁신적일 거예요. 하지만 SK온은 이미 생산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 있었어요. 슬레이트와의 독점 계약 때문에 당장 다른 업체와 협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김태호 박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워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생산 라인을 대폭 확장할 예정이니 그때 다시 논의해보죠. 이런 상황에서 다른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제너럴모터스, 포드 등과 오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SK온의 성공을 본 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법인장인 김영수 사장은 디트로이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SK온 못지않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곧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자체 개발한 NCMA 기술을 공개했어요. 알루미늄을 추가해 안전성을 더욱 높인 차세대 배터리였습니다. SK온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었지만 성능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포드의 전기차 부문 책임자인 다린 그로프는 즉시 LG와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술의 가능성을 일찍부터 알아봤어요. 이제 그 투자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고체 배터리 기술에 집중해 왔는데 이것이 바로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삼성 SDI의 연구소장인 박준호 전무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 우리의 기술은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 면에서 혁명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미래의 배터리입니다. 실제로 삼성의 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물리적 충격을 받아도 전혀 문제없고 영하 40도에서 영상 80도까지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BMW가 가장 먼저 삼성의 고체 배터리에 관심을 보였어요. BMW의 배터리 기술 책임자인 한스 밀러는 직접 한국을 방문해 삼성의 연구소를 둘러봤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기차 산업 전체가 바뀔 거예요. 밀러는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삼성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요. 한국의 새 배터리 회사, 즉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는 이제 K배터리 삼각판대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각각 다른 기술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배터리 3총사가 글로벌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는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기사에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SK온은 하이니켈 기술로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했고 LG는 알루미늄 첨가로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삼성은 고체 배터리로 미래를 선점했다. 세 회사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혁신을 이뤄내며 한국을 배터리 강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숫자로도 확연히 드러났어요. 올해 상반기 한국 배터리 회사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42%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28%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였어요.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배터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불과 2년 만에 15%에서 35%로 급증했어요.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도 한국 배터리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벤처스는 한국의 배터리 소재 스타트업에 5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였던 드레이퍼 피셔 저비슨도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했어요. 한국이 배터리 분야에서 보여주는 혁신 속도는 정말 놀라워요. 드레이퍼 피셔 저비슨의 파트너인 팀 드레이퍼는 말했습니다. 이들이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을 쥐고 있다고 봐요.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도 한국 기술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폭스바겐은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회사 설립을 발표했고 벤츠는 삼성 SDI와 차세대 전기차 개발 협약을 맺었어요. 심지어 중국 회사들도 한국 기술을 주목했습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회사인 BYD의 왕춘밍 회장은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어요. 한국 정부도 이런 흐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배터리 글로벌 선도 전략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1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어요. 산업부 차관인 이창양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배터리 기술은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되었어요. 정부도 민간과 함께 이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인식의 전환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팔로워가 아닌 리더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의 기술 동향을 주시하고 한국 회사들의 결정에 따라 자신들의 전략을 수정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세계 최대 자동차 전시회인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한국관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것입니다. 관람객들은 한국 배터리 기술을 보기 위해 긴 줄을 섰고 각국 언론들은 한국 부스를 집중 취재했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이제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어요. 다음 장에서 이어서 진행할까요? 한국 배터리 기술의 글로벌 성공 소식이 국내로 전해지자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그동안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기 바빴던 한국이 드디어 세계를 이끄는 기술을 갖게 된 것이었거든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어요. 국정감사도 아닌데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우뚝 서는 역사적 순간이에요. 국정감사장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날카로운 질의로 유명한 야당 의원들조차 이날만큼은 정부를 격려하는 분위기였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이혜영 의원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5년이 됐는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에요. 우리 기술이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국민의힘 소속 박성중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평소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국민과 함께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이창양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향후 계획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앞선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3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에요.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조선일보는 한국 배터리, 세계를 충전하다라는 제목으로 일면 톱기사를 실었어요. 중앙일보는 K테크놀로지의 새로운 전설이라는 특집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일보의 사설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기술이 전 세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이보다 더 큰 자부심이 어디 있겠는가. 대한민국은 이제 기술 강국을 넘어 기술 선도국이 되었다. 경향신문도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까지 한국의 기술 DNA라는 제목으로 한국 기술력의 우수성을 조명했어요. 한겨레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큰 세상을 바꾸고 있다며 감동적인 사설을 실었습니다. 방송사들도 앞다퉈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어요. KBS는 한국 배터리의 기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황금 시간대에 방송했습니다. 시청률이 23%에 달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어요. SBS는 우리가 몰랐던 배터리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의 연구진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린 과학자들의 숨은 노력이 감동을 자아냈어요. MBC는 K-배터리가 바꾼 세상이라는 특집으로 한국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프로그램에는 해외 전문가들의 증언도 포함됐어요. 소셜미디어는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K배터리 자랑스럽다, 해시태그 대한민국 기술력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어요. 인스타그램에는 태극기와 함께 배터리 사진을 올리는 인증샷들이 쏟아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이렇게 썼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앞으로 전기차 살 때는 꼭 한국 배터리인지 확인해야겠어. 또 다른 누리꾼은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 K-배터리까지. 우리나라 진짜 대박이다라고 올렸어요. 심지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까지 나섰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 교포는 여기 사람들이 한국 배터리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해요. 정말 어깨가 으쓱해져요라고 자랑했어요. 학계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김광호 총장은 우리 대학 출신 연구진들이 세계를 바꾸는 기술을 만들어냈다며 자부심을 표했어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는 특별 세미나를 열어 한국 배터리 기술의 우수성을 분석했습니다. 포스텍의 배터리 연구센터장인 조재필 교수는 이제 전 세계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배터리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해요. 완전히 판도가 바뀐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경제계도 활기를 띄웠어요. 한국거래소에서는 배터리 관련 주식들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한 달 만에 주가가 50% 이상 올랐고 LG화학과 삼성 SDI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배터리 기술의 성공은 우리 경제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중소기업들도 덩달아 활기를 띄웠어요. 배터리 부품을 만드는 중소업체들에는 해외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소재 업체 대표는 직원들이 야근하고 주말 근무까지 해도 주문을 다 소화하기 어려워요. 행복한 비명이죠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배터리 기업 대표들을 만나 격려했어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성과는 단순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자부심입니다. 대통령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부도 여러분과 함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K배터리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핵심 내용은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인재 양성, 그리고 해외 진출 지원이었습니다. 특히 인재 양성 부분이 주목받았어요. 전국 주요 대학의 배터리 특성화 학과를 신설하고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기로 했거든요.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을 유지하려면 최고의 인재들이 필요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밝혔어요. 실제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유학 오려는 학생들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MIT의 한 학생은 한국이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걸 알고 나서 한국 유학을 결심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문화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와 영화 제작이 활발해졌어요. 넷플릭스는 한국 배터리 기업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제작을 발표했고 영화계에서도 관련 작품들이 기획되기 시작했습니다. K-팝 가수들도 한국 기술을 자랑하는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방탄소년단은 새 앨범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곡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본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50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어요. K배터리는 이제 단순한 제품을 넘어서 국가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K-팝, K-드라마, 그리고 K배터리가 된 거예요. 기술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 그것이 바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하이웨이 1호선에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슬레이트의 첫 번째 양산형 전기차들이 드디어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슬레이트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마크 데이비스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500km를 달렸는데도 배터리가 아직 30%나 남아 있어요. 그의 차 계기판에는 SK온 파워드 바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문구는 고성능과 신뢰성의 상징이 되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테슬라 슈퍼차저 스테이션에서는 흥미로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테슬라 모델 S를 충전하고 있던 제임스 윌슨이 옆에서 충전 중인 슬레이트 차량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저 차는 벌써 충전이 끝나가네요. 윌슨이 중얼거렸어요. 그의 테슬라는 아직 50%밖에 충전되지 않았는데 슬레이트는 이미 80%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슬레이트 차량을 운전하던 사라 첸이 윌슨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빨라요, 이 충전 속도. 커피 한 잔 마시는 사이에 끝나거든요. 어떤 배터리를 쓰는 거예요? 윌슨이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SK온이라는 회사 제품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윌슨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봤어요. 정말 그렇게 좋은가 보네요. 이런 대화는 미국 전역의 충전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배터리의 우수성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뉴욕의 맨해튼에서 우버 드라이버로 일하는 카를로스 로드리게스는 슬레이트 차량으로 바꾼 후 수입이 30% 늘었다고 말했어요. 하루에 충전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더 많은 손님을 태울 수 있죠.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게다가 승객들도 이 차를 보고 신기해해요. 한국 배터리라고 하면 다들 감탄하거든요. 한국 기술에 대한 인식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단순한 제조업 국가로 여겼다면 이제는 첨단 기술의 선도국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한국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급증했어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구글의 한 엔지니어는 이제 한국이 기술 혁신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됐어요. 실리콘밸리 중국 선전에 이어 한국 서울이 세 번째 기술 발전소가 된 것 같아요라고 평가했어요.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도 한국 기술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인 마이클 김은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게 우리의 실수였어요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에 투자할 때는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 리더로 평가해야 해요. 이런 변화는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기술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어요. 한국이 배터리에서 이런 혁신을 보여줬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에는 해외에서 기술 협력 제안이 쏟아졌어요.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조선해양에는 친환경 선박 기술 문의가 급증했어요. 미국의 주요 대학들도 한국과의 교류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MIT는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고, 스탠포드는 서울대학교와 배터리 기술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한국 기업의 혁신 전략이라는 케이스 스터디를 개발했습니다.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의 성공 사례가 전 세계 경영학도들의 교재가 된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은 한국의 유럽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의 혁신 생태계를 직접 경험하고 배우겠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르노도 한국 진출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르노의 최고 경영자인 루카 데 메오는 한국은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함께해야 할 혁신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중국도 한국 기술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최대 배터리 회사인 CATL의 회장 정 위치는 한국 기업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규모의 경제에만 집중했는데 한국 기업들은 기술 혁신에 더 집중했어요. 이제 우리도 방향을 바꿔야 해요. 이런 글로벌 인식 변화의 정점은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타났습니다. 올해 포럼의 메인 세션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기술 혁신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었거든요. SK온의 김태호 박사가 기조연설자로 나섰을 때 회장을 가득 메운 세계 각국의 정치인, 기업가, 학자들이 기립박수로 그를 맞았어요. 기술 혁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김 박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에서 시작된 배터리 혁신이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술의 힘입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 중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같은 글로벌 기술 기업의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일론 머스크가 김태호 박사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놀라운 성과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의심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 나은 기술로 세상을 바꿔나가겠습니다. 김 박사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이날 포럼에서 발표된 글로벌 기술 혁신 지수에서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였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위권 밖이었던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CNN은 한국의 기술 혁신이 글로벌 파워 밸런스를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BBC는 작은 호랑이에서 기술 거인으로 한국의 놀라운 변신이라는 제목의 특집을 방송했습니다. 미국 도로를 달리는 슬레이트 전기차들의 배터리 하우징에 새겨진 SK안 로고는 이제 단순한 회사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정신을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들도 이제 한국 기술에 대해 신뢰와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는 더 이상 저가 제품의 상징이 아니라 최고 품질과 혁신의 보증서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기술로 전 세계가 더 깨끗하고 편리한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산업적 성공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한국 배터리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었어요. 전 세계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을 넘어서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변화였습니다. 시애틀에서 뉴욕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마이애미까지 미국 전역의 고속도로에는 한국 배터리로 달리는 전기차들이 가득했어요. 그들이 내뿜는 건 매연이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깨끗한 공기, 조용한 도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희망 말이에요.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는 파워드 바이 코리아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곳에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당당히 자리 잡은 것이었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이제 자동차를 넘어서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드론은 물론이고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설까지 한국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었어요. 텍사스의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낮에 모은 전기를 밤새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풍력 발전단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재생에너지와 한국 배터리 기술의 만남이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열고 있었던 거죠.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투자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한국 기술을 사용하나요? 예요. 그만큼 한국 기술이 성공의 필수 조건이 됐거든요. 월스트리트에서도 한국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식을 줄 몰랐습니다. 코리아 테크 인덱스라는 새로운 지수까지 만들어질 정도였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기술 기업들의 향후 행보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서 만난 프랑스 청년 피에르는 한국 기술 덕분에 우리도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런던의 템스 강변에서 만난 영국 여성 에밀리는 제 전기차에 한국 배터리가 들어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라고 했어요. 도쿄의 한 일본인 사업가는 솔직히 처음엔 질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존경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거든요 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는 한국의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SK온의 김태호 박사는 여전히 더 나은 기술을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는 시작에 불과해요. 김 박사는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2배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연구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계속됐어요. 한국은 K배터리 2030 비전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20조 원을 배터리 생태계 구축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까지 포함한 종합계획이었어요. 대통령은 국가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배터리 기술은 이제 대한민국의 자산을 넘어서 전 인류의 자산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다음에는 또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 한국이 또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지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작은 나라도 큰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증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경제학자는 한국의 배터리 혁신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기술 혁명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이제 한국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화석 연료에 의존하던 인류가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 어린이들이 그리는 미래 그림에는 이제 한국 배터리로 달리는 전기차들이 등장했어요. 깨끗한 하늘 아래 조용히 달리는 차들.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였습니다. 한국의 한 초등학생은 장래 희망을 묻는 질문에 배터리 과학자가 되어서 지구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혁신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온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미국 도로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전기차들, 그들의 심장 역할을 하는 한국 배터리들, 그리고 그 위에 새겨진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작은 글씨.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전기차를 향해 달려갈 때 그 심장은 한국이 만든다. 이 문장은 이제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현실이 되었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큰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끄는 새로운 시대, 그 첫 페이지가 바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배터리가 전 세계를 충전하며 만들어가는 밝은 미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써내려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